박지원 의원 이 국감장에서 챗 GTP까지 사용해서 질의를 하는 모습 인상적이었고, 또 어제 뭐 계속 보니까 페이스북에 올라온 거 보니까는 지역에서 또 활동을 열심히 또 영광군수 선거, 뭐 곡성군수 선거, 이게 지금 호남에 있는 선거에 열심히 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만큼 이번 재보선이 중요하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영광군수 같은 경우는 진보당 후보도 약진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 보도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계속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오늘 저희가 나눴던 명태균 씨 관련된 이 얘기들, 정치구단 박지원 의원은 어떻게 보고 있을지 또 궁금해요. 앞으로 파장이 어디까지 갈지 예측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한번 해보죠. 박지원 민주당 의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새소리 좋네요. 예. 보세요.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예, 네. 영광에 있습니다. 영광에 계시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야, 뭐 어제도 보니까 국감 마치시고 새벽에 내려가셔가지고 열심히 또 현장을 돌비던데. 새벽 2시에 예. 도착해가지고 3시간 자고 어제 하루 종일 영광에서 이재명 대표하고 네. 유세하고. 예. 그러셨군요. 오늘도 지금 영광에 있습니다. 네. 자, 영광 그래도 분위기가 어떤지 이것 좀 전해주세요, 의원님. 우선 예. 김장 시기를 서울 시민들은 약 3주 늦춰서 가장 좋은 네. 해남 배추로 꼭 김장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해남 배추는요, 예. 황토밭에서 바닷바람을 쐬고 성장하기 때문에 예. 아유. 미네랄이 좋고 네. 절대 물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울 분들은 강원도 고냉 배추로 김장을 하는데 네. 이번에 배추. 나쁘잖아요. 그런데 김장 시기를 조금만 늦추면은 네. 해남 배추, 절임 배추로 김장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요. 배추값도 많이 비싸다 그래가지고 지금. 지금 아주 해남 배추가 나오면 적당하게 비가 오기 때문에 네. 비료 3번 주는 것보다 이 비가 더 좋답니다. 자연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예. 꼭 해남 배추로 김장을 하려면은 3주만 네. 김장 시기를 늦추면은 서울에서도 가장 좋은 해남 배추로 김장할 수 있다. 네. 지금 해남 배추라고 팔리는 것은 다 가짜입니다. 알겠습니다. 해남 배추 나올 때 다시 한번 말씀을 의원님 해주시고요. 예. 방송에서 자, 예. 제가 영광 분위기 여쭤봤는데 해남 배추 말씀하셔가지고 영광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의원님? 영광 분위기는 예. 오늘 아침에도 기자들이 많이 전화 오는데, 그렇죠. 지금 뭐 몇 개 예, 언론사에서 여론조사를 하니까 가축전이다. 민주당, 예. 혁신당, 진보당 세 후보가 각축전을 보이지만은 그래도 민주당 장세일 후보가 앞서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처음 출발할 때는 뒤처졌어요. 네. 지금 꾸준하게 상승세가 있고, 특히 이 영광 국민들은 민주당에 대한 기대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가 월등히 높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통령 예, 맞아요. 후보로 과반 50% 이상 과반이 넘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특히 이 광주 전남에서는 67%를 지지하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과거 영광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김대중 총재는 영광에서 화장실 한번 안 가본 대구 사람 이수인 교수를 공천하면서 만약 이수인 후보가 당선되면 제가 대통령 나가겠습니다 했는데 영광 국민들은 75%를 당선시켜서 지지해서 당선시켜가지고 마침내 김대중 총재가 대통령 후보가 되고 대통령을 당선시킨 위대한 영광 국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민주당이 공천한 장세일 후보를 당선시켜서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자 하는 열망이 높은 것 같아요. 그 열망이 반영이 돼서 결국 민주당이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시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선거 초반에는 이제 조국 혁신당 후보가 앞섰는데 네. 조국 혁신당 후보가 처지면서 조국 혁신당 지지 세력이 진보당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민주당에 대한 기대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 때문에 네. 민주당 후보가 이긴다. 또 지금 현재도 앞서고 있다. 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에게 판세 분석 이렇게 영광의 들어보고. 가장 큰 문제는 네. 여기에 한빛 원전이 있어요. 그런데 1호기인가가 내년에 수명을 다한답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민주당은 원전을 반대한다. 네.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불만도 있어요. 그래서 어제 이재명 대표가 유세를 통해서 네. 과학적 검증을 통해서 안전하다고 하면은 수명을 연장해야지. 어떻게 민주당이 반대하겠느냐. 이렇게 밝혔고 네. 오늘 한빛 원전을 이재명 대표가 실제로 직접 방문합니다. 그리고 예. 쌀값에 대한 불만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이건 해남도 전국 농민들이 똑같습니다. 그렇죠. 이 윤석열 대통령이 쌀 한 가마에 20만 원을 약속했는데 네. 지금 현재 17만 3, 4천 원입니다. 그런 농민들이 불만을 갖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어제 이재명 대표가 밝혔기 때문에 네. 민주당이 호남에서는 집권당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원전 쌀값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잘 해명을 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을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다음 주 결과 어떻게 나올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 있을 거다가 아니라 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거 얘기는 저희가 정리를 해봤고 사실은 이 간밤에도 그렇고 명태균 씨 관련된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의원님 이 보도를 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사실은 명 씨가 말이죠. 예, 윤 대통령 부부한테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는데. 언제 생산한 건 사실 아니에요. 네. 오죽하면은 명태균 씨가 나 건들면은 한 달 내로 탄핵당하고 봐야 된다. 예. 내 입 벌리면은 당신들 죽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나는 윤석열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에서 네. 명태균 씨를 언제는 잘 만나서 다 활용하고 이제 와서 정치 부록하다? 명태균 씨가 가만히 있겠어요? 아하. 자기들이 활용하고 예. 다 이용해 먹고 이제 와서 정치 부록하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배신감이 또 명 씨가 가지고 그렇죠. 있을 것이고. 아하. 그리고 우리 법사위에서도 예. 이 증인 채택을 해놨습니다마는 특히 미래항공연구소 직원이었고 3억 6천만 원 네. 여론조사비를 못 받고 대가로 김영선 의원이 공천 받았다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런 의혹이 강혜경 씨 주장에 의하면은 예, 강씨 그래서 강혜경 씨는 김영선 후보 선거 회계 책임자, 네. 김영선 후보가 당선돼서는 보좌관. 예. 이분이 또 스펙스에 나가서도 인터뷰를 했지만은 우리 법사위에 증인으로 나옵니다. 내일 나오나요? 그렇죠? 11일 나오게 돼 있죠? 예. 그런데 뭐 행안위나 여러 곳을 접촉을 했는데 아하. 법사위에 나가겠다. 우리 법사위가 그렇게 잘하고 있어요. 예. 제가 그 이번에 챗GPT도 제가 물었잖아요. 네. 김건희 맞아요. 구속해야 된다고. 챗GPT를 제가 국감장에서 이걸 활용하는 의원님이 있을까 싶었는데 우리 박지원 의원님이 활용하셔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82살 먹은 박지원이 최첨단의 챗GPT를 활용했다 하는데 네. 나이 들어서도 젊은 사고를 하면은 젊은 생각을 가지고 일하면은 맞아요. 젊은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나는 젊은 청년 박지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그래요. 야, 이게요. 챗GPT라는 게 예. 사람이
얼마나 정확한 자료를 입력시켜서 묻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맞아요. 저는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문제에 대해서 네. 서울 고등법원 판결문을 가지고 챗GPT에다 물었어요. 아, 그랬더니 예. 내가 만약 서울중앙지검 검사라고 하면은 김건희 씨를 구속 기소하겠다고 부장한테 보고하겠다.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요. 예. 주가 조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서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다. 네. 그러나 영부인이기 때문에 도주에 우려는 없다. 얼마나 챗GPT가 똑똑해요. 대단한데요? 이것을 제가 국정감사에서 대법원 법무부에 제시를 했더니 네. 가로늦게 국민의힘 모 의원이 네. 검찰 공소장을 입력해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몇 년 징역이 나온다. 이것은요. 검찰 공소장은 검찰이 수사를 해서 맞아요. 처벌을 목적으로 그렇죠. 작성해서 기소를 한 거예요. 대한민국 검찰 공소장 전부 입력하면 다 유죄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것을 언론을 비판하는 것은 안 좋습니다만은 일부 언론에서도 마치 박지원은 했더니 김건희는 구속 기소하라고 했고 이재명 대표는 징역형 나왔다. 이렇게 비교를 해서 이건 아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번에 보세요. 노벨 물리학상, 화학상 전부 AI 관계자 학자들이 다 받잖아요. 정치 챗GPT는 박지원입니다. 아유, 최초로 이제 도입을 하셔서 아니 그렇잖아요. 상 받는 거 아니죠? 아니 검찰 법원 판결문으로 챗GPT에 물어야 정확하다. 검찰 기소장으로 물으면은 전체가 유죄다. 그럼 사법부에서 다 유죄 판결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재판을 해봐야 되죠. 그렇게 활용하는 것은 참 나쁜 사람들이다. 이렇게 나쁜 봅니다. 사람들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챗GPT가 판단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저희가 뒤에 다시 한번 다뤄볼 시간이 있으면 다뤄보도록 하고 역시 이제 명 씨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해명이 뭐 2번 만났다라고 했는데 지금 나도 만났다 이런 사람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 김종인 전 위원장도 대표 보십시오. 같이 만났다는 것 같이 아니에요? 만났다고 하고 김건희 여사가 전화가 왔는데 명태균 씨 전화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그러면 근데 김건희 6월이었어요, 여사는 6월. 명태균 씨는 안 만나고 전화만 빌렸었나? 이게 웃기는 소리 아니에요. 그렇죠. 이 국민을 졸로 보지 말고 바보로 보지 마라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한 6월에 그 전화 왔던 그 시점에는 김건희 여사가 명 씨를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 전에 만났고 알고 있었던 그렇죠. 사이고. 근데 대통령실 해명은 그 거짓말로 드러나는 거죠. 이준석 의원도 새빨간 거짓말 하지 마라. 맞아요. 이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제가 자꾸 말씀드렸지만은 역사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밝혀지는 거예요. 밝혀지는 거다. 사방천지 5만 군데에서 김건희 여사 관계가 터져 나오고 있잖아요. 명태균 씨가 우리 여론조사 해줬습니까? 명태균 씨가 우리 이재명 대표 여론조사 해줬습니까? 자기들 것 해가지고 자기들이 공천 떼가지고 그래가지고 왜 야권을 민주당을 비난하냐고요. 근데 참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사실은 대통령 이제 부부 특히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그동안 해왔던 모습을 보면은 허위 의혹에 대해서는 좀 강하게 대응해왔잖아요. 바로 고소하고 고발하고. 이분들 다 고발하고 고소하고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좀 수동적으로 33일 만에 대통령실 공식 해명이 나올 정도로 이게 좀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아니 쫄리는 게 있으니까 그러죠. 쫄려서. 쫄리니까 그렇죠.
아니 제가 예. 명태균 씨가 박지원이 얘기하면 나는 고소하죠. 네. 왜냐하면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자기들 여론조사에서 네. 왜 3억 6천을 안 줍니까? 줘야지. 6천. 그렇죠. 줬으면은 선관위에 보고하는 재정 보고서, 회계 보고서에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외상으로 돈을 못 줬으면은 그것도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말한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 대가로 준 거 아니에요? 공천 대가로 결국 3억 6천만 원의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한 것이다. 예, 그렇죠. 아니 자기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뭐 자주 만나지 않았다 그런 관계 아니다. 이거 국민을 졸로 보는 거지. 얼마나 쫄리면 그렇게 하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는 네. 기자고 누구고 고소 고발 제일 잘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검찰도 그럼 바로 압수수색하고 막 바로 수하는데 그게 안 되네요 지금. 쫄려서 결국 이렇게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이다. 아니 그리고 브로커란 말이 미국에서는 좋은 의미로도 쓰지만은 우리나라에서는 나쁜 의미 아니에요. 그렇죠. 명태균 씨가 얼마나 화내겠어요. 36번이나 여론조사에서 3억 6천도 받지 않고 26번 여론조사에서 3억 6천도 돈도 안 받았는데 이제 다 활용하고 자기가 총리를 추천하고 뭐 별일을 다 했는데 정치 불허가라고 하면 나 같으면 가만 안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명 씨가 가만히 정말 있지 않고 여러 가지 얘기를 언론에다 하고 있는데 자, 뭐 중요한 핵심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이 정말 사실이냐 진상 규명이 필요한 이 시점인데 저는 사실로 믿습니다. 사실로 믿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국정농단인 거예요. 국정농단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김건희 특검이 필요한가를 이러한 것들이 모든 것들이 웅변으로 증명해주고 있는데 이제 국민의힘도 한동훈 대표도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요. 어제 보니까 이 김건희 여사 공개 활동 자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까지 제가 뭘 하겠어요. 예. 김건희 여사는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백담사에 가서 한 2년 있어라. 해가지고 불교계한테 야단 맞았지만은 혼나셨죠. 예. 그렇게 물러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국민의힘에서도 한동훈 대표도 하고 한동훈 대표의 최측근인 신지호 신지호 부총장은 뭘 하겠어요. 특검이 필요하다. 기소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세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친한계 쪽에서는 정말 세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나와요. 이게 저희들이 얘기했잖아요.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이제 포크레인으로도 못 막는 거예요. 포크레인으로도 막을 수가 없다 이제. 그렇죠. 결국 검찰 수사 받아야 되고 검찰 수사 받아야 되고 특검해야죠. 특검해야 된다. 아니 의혹이 이렇게 있으면은 국민한테 밝혀주는 것이 좋지. 이거 이렇게 가서 되겠어요? 근데 김건희 여사는 아랑곳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순방도 지금 함께 가 있는 상황이고 공개 활동을 그냥 뭐 영부인으로서 아니면 영부인보다 더한 모습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국민을 골지르는 거죠. 잔소리해라.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이게 말이 되는 일이에요? 우리나라 단군 이래 어떤 중전이 우리 대통령 중심제한 대한민국 정부에서 어떤 영부인이 이런 짓거리를 했냐고요. 김대중 대통령의 이호 여사는 보이는 것처럼 안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다 했어요. 아무리 설쳤다고 하는 전두환 대통령의 전순자 여사도 김순자 여사도 이순자 여사 이순자 여사도 이러지 않았어요. 얼마나 전두환 대통령 때 이순자 여사 설친다고 국민들이 했지만은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런 모습을
김건희 영부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이런 의혹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국민들이 뭐라고 하던 간에 아예 귀를 막고 이런 행보를 보이다 보니까 국민들이 그렇죠. 더 이상 이제 버틸 수가 없다, 참을 수가 없다. 내 남편이 대통령이다. 내가 대통령이다. 네, 내가 그러지만은 대통령이다. 지금 대통령 김건희, 네. 윤석열, 영부람 이런 소리가 나오잖아요. 네. 이러면 안 돼요. 절대 이러면 안 됩니다. 국민들이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예. 설사 대통령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넘긴다 하더라도 퇴임 후에 김건희 여사가 갈 곳은 절에서도 안 받아주니까 딱 한 곳이에요. 어딥니까? 큰 집. 큰 집. 큰 집 갈 수밖에 없다. 이러면 되겠어요? 이런 역사적 불행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네. 김건희 여사가 검찰 조사도 받고 특검. 윤석열 대통령은 특검을 수용해서 네. 국민들한테 의혹을 밝혀줘야 되는 거예요. 하하. 억울하다. 네. 명태균 저 정치 브로커한테 저 헛소리다. 이걸 누가 믿어요? 특검을 해서 헛소리라고 밝혀줘야지. 만약 사실이면은 네. 책임을 져야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그런 피의자가 대통령을 사실상 협박하는데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참 정말 국민들이 볼 때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참. 국민이 다 안다니까요. 예. 다 알아요. 예. 아니 영광 선거에서요. 네. 노인정을 가면은 저한테 그래요. 뭐라고 하세요? 국회법 154조 1항이 뭐냐? 나는 모르니까. 예, 그렇게 물어보세요? 잘 모르겠는데요. 예. 그러면 정청래 위원장이 국힘당 의원들한테 경고하는 거라고. 네. 그리고 퇴장시키는 거라고. 발언권을 네. 안 주는 거라고. 이런다고요. 다 알아요. 7, 80된 노인 할머니도 국회법 144조 1항을 네. 국회의원 박지원한테 질문할지는 누가 알았겠어요. 대단하십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이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는 것. 네. 김건희 여사가 저렇게 국정 개입하는 것, 국정 문란하는 것 다 알아요. 알고 있지만은 이제 사실상 이제 계속 이제 그냥 지켜보고 계시지만 다 알고 그렇기 있다. 때문에 예. 아니 지켜보는 게 아니라 네.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에 이재명 대표가 과반이 넘는 네. 지지를 받고 한동훈 대표는 뭐 20, 30% 떨어져 버리고 추세가 이제 예. 아마 오늘 갤럽에서 나오는지 모르지만은 네. 그 여론조사에 지금 바닥을 치고 있잖아요. 이게 국민입니다. 그렇게 국민의 목소리가 여론으로 반영이 되고 있다. 여론조사로 반영되고 그렇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근데 오늘 뭐 조선일보 등 언론 보도를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이제 독대를 한다라는 소식도 들어왔더라고요. 글쎄, 뭐 이번 지방 재보궐선거 후에 네네 독대를 한다. 하겠죠. 야. 자, 이번에 귀국할 때 예. 한동훈 대표가 나갈까요? 나가겠죠. 나가겠죠. 지난번에 안 나갔더라고요. 아니, 예. 만찬에 가서 입틀막 당하고, 예. 그 다음에는 보기 싫다고 오지 마라 하고, 네. 그 다음에 언론사 초청 받아가지고 옆에 테이블에도 못 앉게 하고 저 건너편에 앉으라고 하니까 안 갔잖아요. 예. 이번에 나가는데 안 나갔단 말이에요. 이제 올 때 간대요. 그러면 간다. 두 분의 표정이 네. 어떨까? 그리고 특히 궁금하네요. 지방선거 후에 독대를 한다고 하는데 네. 만약 한동훈 대표가 이번 내 지방선거의 재보궐선거에서 성적이 나쁠 때 친윤 대통령실에서 네. 한동훈 나가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 그런데 있죠. 저는 네. 그 독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달랠까? 또 한동훈 대표는 또 굴복하고 올까? 네. 이것이 문제가 되지만은 만약 굴복을 하고 최소한 심지어 네. 최측근
부총장이 얘기한 대로 아, 기소해라. 예. 특검하자. 음. 이렇게 못하고 나오면은 한동훈의 미래는 끝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은 끝났어요. 끝났다. 윤석열 대통령. 끝났죠. 절반이 넘었는데. 네. 이제 저는 지는 해다. 권력도 그렇죠. 이제 빠지고 레임덕으로 간다. 네, 그렇죠. 네. 김대중 대통령께서 저한테 네. 금기원래 해라. 1년이 52주인데 네. 50번 이상 해라 했는데 이번 금기원래가 26번째더라고요. 그러니까 벌써 6개월 됐어요. 그렇네요. 네. 나는 8분의 1을 우리 국회의원들은 임기를 보냈지만은 네. 윤석열 대통령은 2분의 1을 보낸 거예요. 그럼 누가 더 오래 해요? 국회의원 안 돼요. 끝난 거예요. 그렇게 보시는 저는 거예요? 심정적으로 네. 우리 국민들은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네 분을 심정적으로 잊어먹었어요. 버렸어요. 그리고 버렸다. 윤석열 한동훈 관계는 심정적으로 이혼한 상태다. 그렇게 봐요. 심정적으로 이혼한 상태다. 아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권력은 끝났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지금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명태균 씨한테 명태균 씨한테 저렇게 당한 거 결국 한다는 게 정치 불혹화예요? 좋을 때는 어떻게 활용하고? 네. 그래도 뭐 지난번 특검 표결할 때는 그게 통과가 안 됐지 않습니까? 저희가 사실 얘기할 때 국민의힘 내부에서 8표 반란표가 나와가지고 통과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조금씩 했었는데 4표가 부족했지 않습니까? 산이 높다고 안 올라가면 돼요? 우리 민주당은 계속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간다. 4표가 8표가 되고 돼요. 계속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도 우리가 30여 표 부족해서 30여 표 도와달라 했더니 60표가 됐다고 연락 오더라니까요. 그래서 62표 차이로 맞아요. 탄핵을 시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역사의 흐름을 어떠한 경우에도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이 못 막는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은 된다. 이렇게 봅니다. 특검은 된다라고 보시는군요. 자, 근데 아까도 이재명 대표 이제 말씀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재명 대표 여론조사 이제 추이를 보면은 차기 이제 대권 주자로서 이제 거의 뭐 선두 독주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것도 이제 국민들이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게 이렇게 드러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의원님?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 집권 후 2년 반이 되도록 한 번도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통령 후보 여론조사에서 1등을 뺏겨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 처음에는 오차범위 내에서 1등을 했지만은 지금은 더블 스코어로 이기기가 잖아. 더블 스코어. 더블 스코어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 추이더라고요. 그게 이제 반영이 되고 있다. 알겠습니다. 그렇죠. 윤석열은 지고 이재명은 계속 떠오르고 있다. 이렇게도 정리해 볼 수가 있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건희 대통령, 영부남 윤석열, 국민을 무섭게 봐라. 국민이 안다. 이걸 그 여론조사 결과가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 대표도 전 지역 다 이기는데 70대 이상이 지더라고요. 70대 저는 이상만. 지금 내 나이가 82세인데 참 70대 이상 이상한 분들도 계시겠죠. 그렇지만 그건 국민의 자유예요. 그럼요. 지지할 수도 있고 지지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뭐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가 앞서가고 있는 이런 것들, 여론조사 결과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국민들의 목소리다라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김건희, 최상병 특검을 국민의 60% 70%가 지지하고 있잖아요. 그러게요. 근데 이게 계속해서 거부권 행사에 폐기가 되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답답한 것인데, 그래서 이번에 국감 시즌, 국감 기간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많은 분들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국감을 통해서 진상 밝혀내야 되고 국민들이 볼 때 정말 특검이 필요하구나. 이거 진상
밝히지 않으면 큰일 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국감을 하면서도 주요 증인들이 김건희 여사나 장모님이나 최은순 다 안 나와요. 안 나오지만은 정권은 금방 끝나요. 네. 국회에서 고발해 놓으면은 공소시효가 정지되기 때문에 네. 차기 대통령 정권 교체가 되건 정권 재창출이 되건 네. 검찰에서 기소 안 할 수 없어요. 그럼 재판 받는 거예요. 그래서 유죄 판결 나오는 거예요. 네. 이걸 증인들이 지금 피하고 보자 코다친다. 네, 다시 경고합니다. 코다친다. 그러니까 지금 동행명령장 이제 발부해도 이게 사실상 뭐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이게 너무 아쉽다라는 국민들의 목소리도 있고, 특히 이제 21g 사무실 행안위 야당 의원들이 찾아갔더라고요. 동행명령장 그렇죠. 들고. 근데 뭐 문이 잠겨 있어서 그냥 그 앞에 있다가 왔는데. 아이 그 21g밖에 안 되는 가벼운 회사를 그 큰 공사를 맡기니까 그렇게 문제가 터지는 거 아니에요? 아 21g. 그렇네요. 아니 그 도대체 김건희 여사는 코바나 콘텐츠인지 하바나 콘텐츠인지 그 회사하고 관계 있는 사람들만 공사도 주고 거기 직원들 다 대통령실로 데려가고 거기 좀 입사할 건데 그 악나는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21g 불만을 가져요. 아크로비스타 아파트에서 산 사람들은 다 출세하고. 네. 아 그게 참. 나도 그리 이사 갈 건데 잘못했어요. 미리 알았으면 좀 그러게 말이에요. 살고 있는 건데. 참. 그러니까 이렇게 국민의 대표들이 국민 대신 묻겠다라고 나와라라고 하는데 안 나오고 문 닫아두고 이러니까 국민들이 더 화가 나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러나 순간은 모면할 수 있지만은 영원은 처벌된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 또 궁금한 게 의원님, 김용현 국방장관이 국방위 이 국감장에 나와서 막 얘기하고 이런 모습 보셨습니까? 이게 아주 건방지더라고요. 입에 담을 수 없는 이 욕설까지 했기 아니, 때문에 그게 논란이 있었는데. 아무리 대통령 충암고등학교 1년 선배고 실세라고 하지만은 그렇게 건방 떠는 사람은요. 우리 법사위가 군사법원 국방부 국정감사를 합니다. 거기 나와 보라 가세요. 그래요? 예. 김용현 장관하고 의원님이 이제 질의응답을 주고 받겠군요. 아, 그렇죠. 저보다 우리 법사위는 정청래 위원장을 비롯해서 김승원 간사, 김용민 의원, 박균택, 서영교, 전현희, 이건태, 이성윤, 기라성 같아요. 맞아요. 어벤져스가 따로 없습니다. 그렇죠. 박지원이 제일 못하지만은 아유 무슨 말씀을 또 잘합니다. 골드보이 박지원 의원님 아니십니까? 아니요. 그래요. 그래서 참 한덕수 총리한테 의원님이 질의할 때도 그랬고 이번에 김용현 장관이 국감장에 나와서 하는 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국민들하고 싸우러 나오는 게 아닌가. 국무위원들이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시키니까 그 좋은 한덕수 총리도 나쁜 총리가 되더라고요. 나쁜 총리가 됐죠. 김용현 권력? 저도요. 권력 두 번째 해본 사람이에요. 그때 의원님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말 다 국회에 나오거나 딱 국민들 국회의원들 만나면은 정말 예의를 다 갖추고 깍듯하고. 당연하죠. 국민 앞이기 때문에. 국민 대표 기관인데. 아니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이재호 지금 민주화 심의위원장 이재호 장관은요 국회의원들을 보면 90도로 절을 했어요. 자기도 국회의원 출신이지만 이게 다 국민을 존중하는 자세인 거예요. 섬기는 국민을 아니 무슨 일꾼이죠. 별 둘셋 달고 경호처장 했으면 차관급 한 사람이 말이지. 장관 됐다고 그렇게 그건 안 돼요. 그러니까요. 아유. 그래서 내가 건방진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건방진 사람이다. 저 두고 볼 거예요. 법사에 나와 보라고 그래요. 어떻게 하는가. 알겠습니다. 저희가 두고 보고 생중계도 하고요.
의원님 예? 질의도 영상으로 만들 것 같은데. 그 오마이 TV에서 내 영상 많이 해주니까 엄청나게 보더라고요. 그래요. 인기가 많으십니다. 오마이 TV에서 인기가 많으신데. 그나저나 이재호 지금 전 장관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이것도 근황도 좀 궁금한데 연락 좀 하고 지내세요? 예, 저하고는 연락하세요? 연락도 하고. 아니, 이럴 때 좀 방송 나오셔가지고 좀 절대 안 나오더라고요. 절대 안 나오고.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전엔 머리 염색했는데 염색 안 해가지고 머리가 허해더라고요. 그런데 뭐라세요? 뭐라세요? 한마디 해라. 절대 말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석에서 만나시면 걱정 좀 많이 하시죠? 그런 얘기는 못 하고. 제가 그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면 안 되고. 네. 이재호 장관이 얘기를 안 하는 세상이 됐다고 하면은 윤석열 정권은 끝난 거예요. 오히려 얘기를 안 하는 세상이 된 게 역설적으로 윤석열 정권이 끝난 걸 보여주는 거다. 아니 대통령 정부의 관계자들이 집권 여당 관계자들이 대통령에 대해서 활발하게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지 아무 말을 하지 않는 것은 복제예요. 그렇죠. 얘기 못하고 입틀막 그야말로. 그래요. 얘기할 수 없는. 방송 너무 길게 하니까 영광 선거 못 하겠네요. 아이고 보내드려야겠습니다. 좀 멀리 계신데 오늘도 하루도 열심히 뛰시겠습니다. 영광에서. 김장. 약 3주 연장 늦게 하고 해남 배추로 하세요. 해남 배추로 하다는 말. 처음과 끝은 해남 배추로 저희가 마무리를 하겠네요. 많은 분들이 해남 배추 사랑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임 배추 최고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봬요. 고맙습니다. 네.